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자, 여야 정치 고수들을 모시고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격주 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현장에 가셨더군요. 그 SNS에 현장에 가신 사진도 올리셨던데. 현장에 두어 번 갔죠. 예, 예. 당시에 어떠셨어요? 현장 가셨을 때는 이렇게 좀 진행에 문제가 있겠다 예상 못하셨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제 김기현 대표 모시고 예, 우리 국민통합위원들 함께 사전에 갔었는데 최고위원들도 가고요. 예, 예. 그때 굉장히 햇볕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사실은 거기에 사전에 이제 갔었을 때 이게 폭염 대책이 있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무총장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식물로 된 동굴 이걸 뭐 1.7kg를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짧은 시간에 그걸 뭐 실제로 체험해 볼 수는 없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오늘 오전부터 이제 다 떠나기 네. 시작해가지고 전국 8개 도시에 배치가 되고 한 120여 개 숙소에 이제 대원들이 다시 숙소를 잡았다고 하는데 남은 기간 어떤 대책 필요할까요, 의원님? 우선은 뭐 안전하게 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잼버리 야영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문화나 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경험하고 좋은 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잼버리 그 대원들을 위한 K-팝 콘서트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의원님이 이제 그 전북 현대 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잼버리 공연장 대회에 불만을 표한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뉴스에 많이 인용이 돼가지고 한번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뭐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을 국가를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처음에 준비 미숙으로 잼버리 대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K-팝 공연을 사실 전주에 옮겨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또 축구 팬들의 입장으로 또 생각해 보면 예, 아니 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되냐 잘못은 정부 지자체가 해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우선은 이 이제 대회를 좀 잘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전북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치러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앞서서 저는 좀 너그럽게 오히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저 지역을 찾은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인데 안방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안방이라는 이제 그 표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너그럽게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역시 좀 팬들과 예. 제 생각에는 좀 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글을 내리셨어요? 약 1시간 만에. 아니 뭐 그것은 뭐 항의 때문에 내렸다기보단 예. 이제 글을 막 쓰고 났는데 예. 올리고 났는데 이제 바로 상암으로 한다. 상암도로 옮긴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괜히 또 서로 감정을 사기할 필요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그러니까 8월에도 이원택 의원이 지적을 했고 10월에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북 도의회에서 11월에도 또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거 걱정스럽다. 폭염 대책 하나도 안 되어 있다. 특히 당년 같은 경우에 뭐 프레잼버리 같은 거 그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코로나 핑계로 안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그냥 물이 차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야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내년이라고 다를 것 같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그런 지적이 나온 게 10개월 전, 8개월 전인데 그 사이에 충분히 대책을 취하고도 남을 기간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수정이 안 됐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과정도 좋고 결과가 나쁘면 이제 과정도 다 나쁜 것인데 지금 이 잼버리 대회가 이제 새만금으로 확정된 게 벌써 6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그 당시 우리가 제안했을 때만 해도
나무를 심어서 뭐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장밋빛 여러 가지들을 아마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무를 심으려면 벌써 뭐 5년 전에 심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충분한 준비가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가 또 현장에서는 또 다 손발이 되는 것이고 또 조직위가 있지만 조직위가 얼마나 탄탄하게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됐느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누가 책임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는 조금 답답하긴 한데 예. 약간 지금으로 봐서는 뭐 모든 관계자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준비해온 문재인 정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문재인 정권 탓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차라리 그 잼버리 개막식 때 나는 한 게 없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 준비하신 행사다라고 칭찬을 해놓으셨으면 지금 욕하기 훨씬 수월하셨을 텐데. 아니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총리도 뭐 거기에 무슨 위원장이 되고 뭐 이제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뭐 여가부 장관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이제 조직 공동위원장을 해왔던 두 분이에요. 사실 2000년부터 해왔으니까 한 3년 남짓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기에 이제 위원장을 맡은 분들은 사실 상징적으로 들어간 분들이고, 근데 그 동안에 지자체에서는 이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저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많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고 그 예산에 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입장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예결위 소위에 있었는데 이원택 의원 갑자기 막 부르나게 전화 와서 개막식 비용 43억 필요하다고 해서 43억 바로 넣어줬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안 됐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 거기에 사무총장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뭐 주차장, 상하수도, 야영장 부지, 매립 이런 거 시설 구축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위 책임입니다. 사실은. 조직위의 책임이다. 조직위라고 하는 게 뭐 거기에 이제 스카우트 연맹도 같이 있는. 네? 스카우트 연맹도 같이 있는. 스카우트 연맹도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 같이 있고요. 또 집행위원장은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인 것이고 집행은 사실 실질적으로 차고하는 것이고 또 조직위는 이제 스카우트 연맹 일부가 들어가 있고 여가부 장관이 이제 상징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원 한 분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많은 허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현숙 장관, 여가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제 약 1년 전에 이제 국회 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럼 5년 지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준비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여가부 장관 말씀이 파악한 것은 그 사무총장이라든지 어떤 조직위의 보고만 듣고 장관님이 판단을 하셨던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그래도 그때부터 준비를 해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원택 의원은 이제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이거든요. 새만금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충분히 눈으로 봤을 텐데 그러면 도지사를 자꾸 얘기하든 조직위를 자꾸 얘기하든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냥 질문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총체적인 난맥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동안 또 이제 그 준비하시면서 외유성 출장을 많이 했다.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니까 55번을 갔다 왔는데 뭐 일각에서 뭐 축구 경기 영국에 가서 보러 간 게 무슨 잼버리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의원님도 그 부분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잼버리 대회를 잘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그런 출장이냐. 이거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미국 잼버리 대회 출장 보고서에서는 문제점들을 잘 적시를 했더라고요. 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러면 갔다 와서 피드백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용으로 안 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알다시피 지금 이번 우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12년 전에 스웨덴 대회 370억 들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가 8년 전에 있었는데 383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3배 정도 들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매립지에서 또 치러졌고 그래서 유사한 참고할 만한 게 많이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뭐 예산은 아주 뭐 3배쯤 대폭 쓰고 결과는 정말로 초라하게 돼서 뭐 이별계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미국 잼버리 출장 보고서 보면 그 여가부에서 그늘이 없어서 장시간 대기 시 열사병 호소, 매일 얼음을 제공했으나 부족함. 지금 오늘 하는 얘기들 다 나왔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활동장 주변 그늘이 부족, 대회장 부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 또 새만금 개발청은 우기에 대비한 적절한 배수 시설 설치해야 내부 쉼터 그늘막 필요. 이게 지금 2019 이미 다 지적했었는데 와 이게 왜 또 이게 반영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 저는 이제 그날 또 갔었을 때 예. 야,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유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잘못됐다. 준비를 충분히 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예. 이 허허벌판에 아하. 제대로 이게 땅을 좀 성토를 해서 충분히 높이는 이런 일이 없었고 물이 일부 고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고여 있다 가셔서도. 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벌레- 벌레들, 근데 풀 같은 것들이 또 곳곳에 나와서 있죠. 폭염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막 습기는 올라오죠. 이런 상태여서 처음부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게 입만 얘기하면 새만금 그래 왔거든요. 아하. 또 이 새만금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 전 세계적으로 이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홍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잼버리 대회가 잼버리 대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새만금을 위한 것이다? 홍보를 위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실질적으로 이 잼버리 대회에 많은 참가자들이 꿈을 키우고 나름대로는 무슨 도전 정신을 갖고 또 문화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예. 처음부터 좀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한 것도 첫 좀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했다. 결과를 가져온 일부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은 애초에 거기서 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좀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야영에 거기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성토를 한다든지 거기 뭐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뭐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나무가 자라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원래 적합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된 상징적인 것은 장소에서 클리엔텔리즘 후견주의라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쪽 그 표를 얻으려면은 말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돈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호남 버전이 있고 또 영남 버전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그거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그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던 건데 정권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그대로 진행되다가 결국 용도로 찾으려다 결국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용도로 만들어주려다. 예, 퇴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잘 마무리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를 좀 의원님께 질문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최근에 심평 변호사 발언으로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심 변호사가 이제 이달 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근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했는데 공황 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국힘 수도권 전멸이다. 거의 전멸이다. 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설을 제기한 그 내용 때문에 다시 또 사과도 하긴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근거가 있게 말씀하신 걸까요? 의원님 그 이제 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건 뭐 개인에 대한 뭐 평가를 바라는 건 아닌데 심평 변호사님이 실제로 그 대통령과의 교류랄까요? 교감이랄게 이런 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조금 의심이 근본적인 돼서. 질문을 하게 된다. 네. 저는 우리 신 변호사께서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그러나 이미 이제 예.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그 전당대회 때 예. 그 당시 후원회장을 했나요? 하다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사퇴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그 지난 대선 때부터 마치 멘토인 것처럼 이미 자리매김을 해온 분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분 발언이 무슨 뭐 근거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발언이 나올 만한 무슨 소지 같은 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판타지인가요? 저는 뭐 전혀 그럴 만한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우리 당에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뭐 총선을 이제 불과 한 8개월 앞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앞두고 손을 놓고 있을 턱은 없죠. 늘 이제 여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예. 지금 심평 변호사 말씀하시던 그런 것이 흘러나오고 또 더구나 나아가서 신당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평 변호사의 그 공황 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엄청난 결과 이거를 뒷받침하는 또 발언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총선이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당 100석, 범야권 180석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전 당대표가 또 당장 총선하면 국민의힘 한 100석 정도다라고 전망하는 것을 두고 또 심평 변호사가 또 유사한 자리를 같이 공유했던 거 아니야? 서로 공유했던 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전혀 아니다. 않고요. 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의석이 한 104석이니까 105석 뭐 예. 탈당자도 있고 예.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인데 그게 100석 어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별 나아질 게 없다. 그런 근데 실제로 차원입니다. 당내에서도 수도권이 이렇게 가면은 과연 내년에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위기감이 있다. 있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 작년에 대선의 득표율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득표율을 보고 그거 보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또 낙관론이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공존하고 내부에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대선 지방선거가 상당히 고점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비관론에서 시작을 해야지 낙관론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결과가 초라해질 수 있고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늘 비관론 갖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작년에 알다시피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없는 인적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알다시피 뭐 다 현역 의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명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여론에서 앞서냐? 사실 그렇지도 않고 이미 그쪽 현역 의원들은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쪽은 지금 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렇게 손 놓고 가면 되겠느냐? 위기 의식의 그런 위기 의식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경고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하죠. 총선 위기설은 사실이다. 또 하태경 의원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가지고요. 드린 질문이고 의원님도 근데 지금 서울 출마를 마음에 두고 계시죠? 저도 뭐 서울로 하겠다는 입장은 뭐 전달을 해놨습니다. 서울 마포? 뭐 글쎄요, 근데 뭐 정확하지 뜻은 않습니까? 전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뭐 당이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의사는 밝힌 상태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제 공판이 있었는데 오늘 변호사 선임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공판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또 근본적 가족 간의 또 갈등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대표 8, 9월쯤에 구속될 거다 이렇게 또 강한 전망까지 하는 상황인데.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지사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 측에서 대북 송금을 했다. 이걸 또 그걸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지사께 요 내용을 진술했냐 여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 봐서는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여튼 누구 당사자가 그렇게 스스로 그런 걸 보고했다고 그러니 이 부분을 뒤집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오직 하면 그 사실은 변호인이라는 게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지명하는 것은 피의자가 하는 것인데 전혀 관계없는 부인이 와서 그만두게 하고 또 본인이 내세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구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의 구학의 일환으로 지금 재판 공판에서도 좀 많이 혼란이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죠. 네. 민주당 혁신위가 좀 많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 설화도 있고 가정사 얘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혁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혁신위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혁신의 대상 또 혁신의 핵심 이건 사실 이재명 대표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 리스크라고 그럴까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인데 이 부분은 그냥 성역처럼 두고 본질은 두고 자꾸 이제 격까지만 얘기하고 외곽만 두드리는 혁신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받기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설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뭐 노인 폄하 발언으로 얘기되는 그러면서 더구나 이제 가정사 문제까지 이제 와서 혁신위 김은경 혁신위는 이제 사실 용도를 다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혁신안이 뭐 추가로 나와도 오히려 뭐 혁신위가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리스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좀
민주당으로 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됐을 예.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이 이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관해서 이제 센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명됐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또 많이 뉴스가 됐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 관련 문제도 나오고 관련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임명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뭐 이제 청문회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여러 가지 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지명을 한 상태거든요. 후보자가 된 대통령이. 상태고 음. 지금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청문을 열어서 과연 이 논란이 맞냐? 본인의 입으로 또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군요. 청문회에서 의혹에 충분히 좀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